안녕하세요. 밝은누리 모임의 이창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는 지역부터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서울시 노원구입니다. 노원구는 민주당세가 강해가지고 가불병에 세 지역구가 있는데 그 세 곳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2선 내지는 4선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해 보려고 합니다.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더군다나 정당 소속도 아닌 제가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간다면은 될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한번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우리나라 정치 현실의 문제점을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알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치를 보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분하고 있죠. 새로 창당하겠다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의석을 차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마 크게 기대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새로 정당을 창당하겠다는 분들이 대부분 기존 정치권에 몸담고 있던 분들입니다. 젊은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또 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정치권에 적어도 10년 이상 몸담은 분들입니다. 나머지 새로 생긴 정당들도 대부분 기존 정치권에 몸담고 있던 분들이죠. 근데 지금 우리 정치권의 문제는 이게 완전히 지금 진영 논리로 갈라져 있어가지고 내 편이 아니고 다른 편 같으면 무조건 안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 제대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는 게 없는 것 같고, 둘째는 지금 두 양대 정당 공히 뭔가 좀 민주주의적인 부분이 좀 이렇게 어긋나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구성원들이 각 당에서 스스로 비판하는 부분이 많죠. 국민의힘 같으면은 대통령실의 명령 이하에 꼼짝 못한다. 이런 이제 느낌이 있고, 민주당 같으면은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됐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소위 말하는 개딸들에 의해 가지고 반대 의견 냈다가는 완전히 묵사발이 되고 있죠. 수박으로 찍혀가지고. 이래서야 무슨 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반대 의견 냈다가는 박살나는 풍토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과격한 지지자들이 설치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또 그 맨 위에 있는 소위 말하는 대표나 지도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정당을 보면은 그게 일반 사람들의 의사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은 제대로 된 소위 말하는 플랫폼 시민 정당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플랫폼 정당이라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거기서 정책을 결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당들은 보면은 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가장 단 사안인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은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이 낮아져가지고 올해는 지난 2분기, 3분기에 0.7명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학교 출산율이. 작년에는 0.78명이었는데 4분기에는 0.7명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전체 학교 출산율이 0.7명이 될 거다. 지금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상황이죠. 학교 출산율 0.7명이라고 그러면은 대체 출산율,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는 대체 출산율 2.1명이니까 딱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 출산율이 계속 0.7명으로 된다는 얘기는 인구가 3.3분의 1로 그 다음 세대 줄어든다는 얘기죠. 세대를 거칠 때마다 3분의 1로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세대가 거치면 9분의 1이 되고 0.7명이 계속 유지해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학교 출산율은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도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수직 낙하 중입니다. 2015년 이후로는 계속 수직 낙하 중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한 1.2명대가 조금 넘었는데 지금 10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지금 올해 0.7명이 된다고 그러면 불과 8년이죠. 그런데 0.5명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학교 출산율이 줄어든다면은 지난 거의 한 7, 8년처럼 만약에 0.5명 이하로 내려간다. 0.4명이 된다. 0.3명이 된다. 이러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한 세대 뒤에
0.5명이면 4분의 1, 0.4명이면 5분의 1, 두 세대 뒤에는 16분의 1, 25분의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길래 지금 외국의 유명 인구학자, 유명 유튜버, 유명 언론기관 할 거 없이 한국이 다 유럽의 흑사병 시대보다 더 지금 인구 감소가 심하다. 지금 그래가지고 한국에 희망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심각한 사안인데 지금 여든 야든 할 거 없이 야는 검찰공화국 없애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고 여는 공정과 상식하면서 그것만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저출산 대책이 지금 뭐 딱 부러지게 내세우는 게 없습니다. 그건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각 지자체에다 맡겨두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래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백번 김구 선생께서 강대한 문화 대국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패권 국가가 아니라 패권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가 아니라 문화로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가 되자. 그게 진정한 좋은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 상당히 거기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 한류, 그 다음에 K-팝, 드라마, 뭐 우리 음식, 한글 여러 면에서 지금 그리고 한국의 그 여러 생활 편의상 이런 걸 외국에서 지금 많이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화가 지금 세계 각국으로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파리의 그 생제르맹인가요? 축구팀도 한글로 그 이름이 새겨진 그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히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이처럼 우리 문화가 그 영향력을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왜? 한국 문화가 외국에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국 지난 2016년 촛불혁명으로 2017년에 정권이 바뀌었죠. 그런 나라 요즘에 세상에 없어요. 미국은 지금 백인 저소득층이 완전히 고소득층하고 분리돼가지고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와서 한번 뒤집어 달라 이런 얘기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체로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나 배터리나 이 조그만 대한민국이 그 중요한 반도체 배터리 지금 유럽이나 미국 다 자기네 나라에 유치하고 싶어서 안달이지 않습니까? 한국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은 배터리는 없습니다. 반도체는 파운드리 잘하지만은 메모리도 없고 근데 한국은 파운드리도 하고 메모리도 1등이고 배터리도 뭐 중국하고 지금 자웅을 겨루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자국 내 그 전기차 수요가 막대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발전했죠. 국가의 엄청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러나 한국은 기업 자체적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기업들도 이렇습니다. 거의 지금 세계 정상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한국인데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인구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무너져갈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 나와서는 이거를 막아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되느냐? 정치가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가 중에 누가 인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정과 상식. 그거 좋습니다. 그거 우리나라에서 이미 촛불혁명을 이룩한 시민의식들이기 때문에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되느냐? 국회의원들만 제자리를 찾아와가지고 정치가 바로 서면은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시민의식은 우리나라 세계 최고입니다. 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의 휴대폰이나 뭐 노트북 놔두고 다녀도 크게 위험하지 않다. 외국 같으면 바로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소매치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파리, 로마 할 거 없이. 위험해서 제대로 못 다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도시에 가면은. 그러나 한국은 얼마나 안전합니까? 시민의식이 높기 때문입니다. 왜 시민의식이 높으냐? 우리들 국민의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이미 문화는 세계 최고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가. 그래서 한류가 유행하는 거죠. BTS 뭐 할 거 없이. 자, 그런데 정치가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했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고 있고 국민들의 바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고 이태원 참사를 보더라도 아직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누군가는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죠. 왜? 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런 사고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관장하고 책임지는 부서의 장은 적어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야당은 어떻습니까? 그저 법원에 불러다니느라 그거 방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서로 갈려가지고 방탄 없애라, 배신자는 쫓아내라 이래 가지고 지금 뭐 일부 사람들이 탈당할
이미 한 명은 탈당했고 탈당하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라도 모여가지고 진정한 플랫폼 정당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학부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석사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미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론 물리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서 포닥도 하고 세종대학에 들어와 가지고 교수를 하고 얼마 전에 정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썼습니다. 밝은 누리 새천년의 으뜸 대한민국. 그 책을 쓴 게 2012년인데 전자책으로 썼더니 아무도 몰라가지고 다시 2016년에 약간 수정해서 종이책으로 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밝은 누리 새천년의 으뜸 대한민국. 우리 결의의 새로운 천년을 위한 재현. 제가 한 10년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새로운 천년에 우리 결의가 어떻게 이 세계를 리드해 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정리해서 썼습니다. 누리는 세계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밝은 세상을 만들자는 거죠. 네, 밝은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 모든 어두침침한 구석이 없어지게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서 세계 최고란 말은 시진핑 이후에 중국이 추구하는 패권 국가,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세계는 하나가 돼가지고 평화롭게 살아야지 큰 나라가 옆에 있는 작은 나라를 그렇게 힘으로 억누르러 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우리나라는 강한 힘은 없죠. 그러나 우리 한류가 뻗쳐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류로 인해 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한글을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우리 한민족은 복받은 민족입니다. 왜 복받은 민족이냐? 바로 세종대왕께서 한글이라는 위대한 문화적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로 만약에 지금 요즘엔 다 디지털 시대니까 입력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그냥 익히는 대로 입력하면 되죠. 일본만 하더라도 한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느리죠.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어떤 간단한 문구를 똑같은 내용을 입력을 하는데 한국이 11초다 그러면 일본은 20초가 걸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은 입력을 하려면은 그거를 발음 나름대로 바꿔가지고 다시 그거를 입력을 해야 되는. 왜냐하면 한자를 바로 입력할 방법이 없죠. 그 수많은 한자를. 그러니까 중국은 아직도 그 문맹률이 50%에서 70%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은 문맹률이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면에서 한글은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바로 그런 문자의 효율성은 우리 문화를 발전하게 하고 예를 들자면은 뭐를 배우는데도 쑥쑥 이렇게 이해가 되는 문자하고 그걸 이해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문자하고 벌써 거기서 많은 노력이 낭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글이 정보하나 모든 면에서 세계를 앞서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종대왕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런데 이 정치가 문제입니다. 정치가 문제인데 더 큰 문제점은 우리나라가 스스로 인구 소멸로 인해 가지고 없어질 지경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그 사정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걱정합니다. 대한민국 잘 나가더니 스스로 망하게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 서로 물고 싸우느라 그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저출산이라는 아주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그 위원장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실질적인 책임자입니다. 그 나경원 전 의원을 임명했다가 뭐 하나 정책으로 대출을 탕감해주자 아이 나면 그러니까 바로 왜 내 말도 안 듣고 그런 식으로 네 멋대로 하느냐 해가지고 파면했죠.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거는 그런 정책이 이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그게 실현 가능한 건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데 무조건 내 말도 안 듣고 결정했다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파면해 버리면은 그 정책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현 정권 하에서 저출산 대책은 물 건너 갔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도대체 무슨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야권에서는 무슨 정책 대안이 있습니까?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몰려가지고 돌아볼 기회가 없죠. 무슨 이걸 개딸들이 주장하는 걸 보면은 이거는 뭐 이재명에 대해서 반대하면 이거는 완전히 그 역적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민주주의가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모두가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거기서 개진된 의견을 모든 사람이 논의해가지고 가장 좋은 정책이 어떤 건가 컨센서스로 그 정책을 모아 추주를 해가지고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컨센서스라는 것은 만장일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구성원이 거기에 대해서 설득하고 납득되면은 그 방향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정당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지금 정치의 문제점은 국회의원의 특권이 너무 많고 그들이 너무 기득권에 밀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득권을 너무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2선 이상 하지 말고 봉사하는 자세로 한 번 내지는 많아야 2번 하면 됩니다. 8년 하면 됐지 뭘 12년, 16년, 20년 하려고 그럽니까?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다못해 아파트 동대표들도 2년짜리 2번만 하고 그만 더 이상 못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왜? 더 오래 하면 유착이 생겨가지고 아파트에 비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국회의원들은 오래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막강한데. 스웨덴처럼 한 번이나 2번 하고 깨끗이 물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더 하고 싶으면은 정치를 더 하고 싶으면은 지자체장 하면 됩니다. 그걸 번갈아서 하면 됩니다. 왜 한 군데에서 계속 해가지고 터줏대감 마냥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는 겁니까?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바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특권 폐지하는 거 기존의 정치권이 거기에 호응해 주지 않으니까 저라도 국회의원에 출마를 해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좀 일신하고 다행히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회의원 특혜 없애고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뭉친다면 우리 저출산 이것도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서로 진영으로 갈려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논의해야 될 그런 중대 사안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왜 제가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하려고 하는지 그 심경을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밝은누리 TV가 구독자가 너무 적습니다. 많이 좀 구독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